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책거리 하는 날에 책거리 하는 날. 오늘까지 하면 책이 한 권이 끝나는데 머릿속에는 좀 이렇게 좀 뭐 남아있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많이 남았어요? 말하기 쑥스럽죠? 자, 오늘 개인적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오전 수업만 하면 내일도 부산 수업이라서 혼자 지금 신나게 놀려고 계획 세우고 있어요, 지금. 자, 봅시다. 556페이지. 자, 일단 556페이지 펴놓으시고, 거기 양가로 3번에 보면, 감가 수정 방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거기다 일단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를. 그래 놓고 이제 칠판 잠깐만 좀 볼게요. 저번 주까지 어떤 소리 했었냐면, 건축 후, 예를 들어서 뭐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맨 처음에 건축 당시에는 새 건물이었는데, 10년이 지남에 따라서 건물의 훼손이 나타났겠죠. 감가상각이 발생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은 헌건물이죠.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헌건물. 이 건물의 가격을 우리는 이제 적상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적상가격은 재조달원가에서 새 건물에서 헌건물이 된 만큼 감가 수정, 가치를 차감시키겠다. 그런 소리 했어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요거 가지고 오늘 갈 텐데, 오늘은 이제 여기다 중점을 둘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이 용어 먼저 하나 듣고 갈게요. 자, 이 건물의 새 건물, 이제 새로 만드는 값, 재조달원가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 건물의 수명이 50년이라고 또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제 이 건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50년인데, 50년이란 시간이 종료시 잔존가치가 재조달원가의 0% 0원이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요 의미,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그 계산 문제를 풀어볼 텐데, 특별하게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새 건물이 1억짜리인데 건물의 수명이 총 50년이다. 근데 수명 종료 시 잔존가치가 0% 0원이라는 것은 새 건물 1억짜리가 매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훼손되겠죠. 그러면 가치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 놓고 50년이 지나면 가치가 0원이 된대. 그럼 바꿔서 말해보면 50년 동안 누적된 감가상각 총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억 원이 돼야 되겠죠. 다시 수명 종료 시 잔존가치는 재조달원가의 10%라고 다시 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말은 새 건물 1억짜리가 매년 가치가 작아지다가 50년이 다 지나도 가치가 0원이 되는 게 아니고 10% 얼마는 살아있대. 1,000만 원은 살아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50년 동안의 감가상각 총 누계 금액이 얼마겠어요? 그때는 1억 전체가 아니고 9천만 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 문제 풀이할 때 요 개념을 좀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물 1번을 좀 먼저 볼게요. 자, 프린트물 1번 먼저 볼게요. 1번. 자, 거기 이제 그 감가 수정 방법 해가지고 맨 위에 제가 표 바로 위에 조금 이제 한 줄로 재조달가는 1억 원이다.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 총 수명은 40년이다. 그리고 수명 종료 시 잔존가치는 얼마래요? 0.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잔존가치가 0이란 것은 40년 동안에 누적된 감가상각 총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억 전부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제 정액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정액법. 그러면 이 건물의 수명이 4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방금 보니까 수명 종료 시 잔존가치는 재조달원가의 0%라고 그랬죠? 그러면 40년 동안의 감가 누적된 총계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억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정액법. 금액이 똑같대요. 액이 똑같대요. 그래서 5글자로 뭐라 불러주냐면 균등상각법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하자 이거예요. 회식하자. 근데 오늘
회식비는 n분의 1이야 이런 소리 알죠? n분의 1이라는 것은 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한번 해볼래요? 새 건물이 1억짜리인데 건물이 수명이 40년이래요. 그러면 1억 나누기 40을 쳐보면 250만 원이 돼요. 250만 원. 근데 얘는 n분의 1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 기간에 맞춰서 250으로 나누겠대.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한다 해서 정액법이에요. 금액이 똑같다. 똑같은 금액을 상각한다 해서 균등상각법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정액법 균등상각법은 주로 어떤 거에 가치평가에 적용되냐면 건물 등의 가치평가에 주로 적용한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시설물이 많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건물은 어느 한순간에 확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매년 일정하게 노후화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그냥 정액법을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정률법이 있어요. 정률법. 정액법은 뭐가 똑같답니까? 금액이. 정률은 율, 퍼센트가 똑같대요. 이걸 뭐라 불러주냐면 체감 상각법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어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조도량가 새 건물이 1억인데 매년의 감가상각률은 전부 다 5%만 반영하자라고 이렇게 한대요. 5%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가상각률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얘는 율이 똑같으니까 정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글자로 뭐라 써놨죠? 체감이란 것은 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우리 근래에 체감을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앞에서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 옆에서 저기 돈 빌리고 이제 갚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줄어들어서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원금 균등 또는 체감식상환 방식. 우리 막둥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 예, 체증식. 그때 이제 체감이란 말을 들어봤는데, 자 보세요. 감가상각률은 똑같은데 금액이 체감한데 한번 가볼까요? 1년차 때는 1억 원에 5%를 적용하니까 감가 금액이 이제 500만 원입니다. 근데 2년차 때도 상각률은 똑같아요. 그런데 요게 달라져. 눈치채 줘야 되는데. 그러죠. 왜냐면 작년에 이제 새 건물이 1억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500만 원만큼 가치가 까였대. 그럼 잔존 가치는 이제 1억이 아니고 얼마가 되겠어요? 1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각률은 똑같은데 잔존 가치가 적어지니까 2년차 때 금액은 이렇게 적어지고 3년차 때는 더 적어지고. 그래서 정률법은 처음에 500만 원 475만 원 하면서 점점 이렇게 작아진대. 그래서 무슨 상각법? 체감 상각법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 정률법은 어떤 거에 가치평가에 주로 적용하냐면 동산 기계류, 동산이나 기계류 등의 가치에 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노트북을 작년에 제가 큰맘 먹고 제일 좋은 거 3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사가지고 바빠가지고 한 3번 썼나? 그래. 그럼 내가 작년에 사가지고 지금 한 3번 쓰고 지금 다시 쓰려고 해도 작년 1년 전에 그때하고 아무 차이도 없죠. 그죠? 그런데 팔려고 내놓으면 거의 반토막 되겠죠. 반토막 이상. 예. 왜냐면 그런 가전제품 이런 것은 내가 산지 1년 됐다 하더라도 내가 쓸 때는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새 것이 자꾸자꾸 등장해 버리죠. 그러니까 초기가를 빨리 떨어주는 이런 정률법을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그 자동차 있죠. 자동차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그 보험증권에 차량 가액이 찍혀 나와요. 근데 그 차량 가액도 정률법으로 정리합니다. 정률법으로. 근데 사실은 잔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이렇게 새 차를 사면 처음에 새 차에 대한 애정이 되게 정말 특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새 차를 사면 좀 조심하지. 예. 그래서 사고 잘 안 나요. 예. 근데 이제 뭐 한 2년, 3년 지나면 그때 기스가 한번 나면 가슴이 아프죠.
근데 한 달 후에 이쪽 기사가 나면